이 책에서는 원래 목에다 침 놓는 것들은 교과서적이나 어디서든지 레코멘데이션 안 해요. 저도 레코멘데이션 안 해요. 저도 침은 놓긴 하지만 목은 제일 막판에 가서 본인이 이해도가 높으면 할 수 있는. 저한테 수련 생활 3년 이상 받은 애들도 목에다 침 놓는 거는 거의 주저주저하고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꽤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천창이라든지 이런 데 침 놓으라고 하는데 천창은 더 위험하고요. 오히려 이제 견해수나 견중수, 고관 이런 데는 침을 놓을 수는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GB20. GB20는 두통이라든지 목의 엎어전 쪽에 꼭 써야 되는 혈자리라 했죠. 근데 GB20에서 허리젠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엎어전으로 해서 렉투스 머슬 쪽으로 침을 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건이나 천종, 병풍. 근데 병풍이나 천종은 목에 그렇게 썩 해당되는 혈자리는 아니고요. 고건은 목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붙어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효과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안 고쳤네. 목이 아플 때 반대쪽에다 놓을 수도 있고요. 상향에다가 침을 놓을 수는 있죠. 소택. 그 다음에 이제 목하고 비슷한 엉덩이. 그 다음에 목이 아프기 때문에 후계신맥. 저 후계 속골 뭐야? 수태양 방광경, 수태양경과 족태양경의 수열 조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소장경이고요. 그 다음에 쓰이는 게 이제 방광경도 많이 쓰는데, 소장경을 쓰는 이유는 예전에는 목을 이렇게 제일 많이 지나가는 경락이 뭐예요? 소장경이죠. 그래서 소장경을 썼는데, 저는 요새 많이 저도 소장경을 제일 많이 써요.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했던 방식이 있어서. 근데 요새 같으면 쓴다 그러면 저는 대장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목에서 손상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는 5번, 6번으로 통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이 아프다 할 때 합곡을 많이 써보시는 게 반응을 꽤 좋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팔이나 척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후계신맥 조합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낙침혈이라고, 이 혈자리는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면허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이 부위로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척수 본절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본절 부위 앞에 쪽에 조인트 바로 뒤쪽에 낙침혈이 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목의 문제는 똑같이 간의 문제라고 해서 태충혈과 간의 원혈인 태충혈과 그 다음에 근의 회혈인 양릉치 썼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저거 다 43번으로 되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중에 잠깐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수혈과 배수혈을 얘기를 할 건데요. 목이나 허리에서 이 방광경 1선이 있고 방광경 2선이 있죠. 근데 방광경 1선의 안쪽에 뭐가 있어요? 협착혈이 있죠. 이걸 보통 파타협착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일찍 개발된 포인트예요. 화토토지. 그러면 사실은 이 스파이널 코드, 그러니까 스파인 옆으로 3개의 라인이 있고 그 3개의 라인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포인트들이 오장육부로 치료를 다 해주죠. 간신비표에서 배수혈이 여기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장이 아프면 오수혈을 쓰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배수혈을 첫 번째 레코멘데이션해요. 옛날부터. 그 고저에서는 이 팔다리에 있는 원혈을 쓰는 것보다는 배수혈을 제일 먼저 레코멘데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모혈을 쓰고 그 다음에 원혈을 쓰고 이런 단계로 이제 선택 순서가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 협착혈은 방광경 1선보다 안쪽에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방광경 1선만 해도 충분할 텐데 협착혈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방광경 1선이 있기 전에 협착혈이 먼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방광경 1선이 있는데도 협착혈을 꼭 쓰라고 계속 배우고 저거를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저는 방광경 1선보다는 협착혈을 훨씬 더 좋아라 하는 편이고요. 방광경 1선에서 놓게 되면 협착혈 쪽으로 인사이드 이렇게 놔요. 왜냐하면 방광경 1선, 특히 방광경 2선은 많이 안 쓰게끔 배웠죠. 뭘 배웠는지 잘 모르시죠? 점심 먹고 졸려가지고 지금 방광경 2선은 상대적으로 덜 써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뉴모소스를 일으키거나 폐를 찔릴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방광경 1선까지를 많이 쓰고요. 방광경 1선보다는 협착혈이 훨씬 더 세이프한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침을 놓을 때. 물론 이제 깊이 놓게 되면 위험할 수는 있죠. 오늘 배수에 대한 얘기를 배수혈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줄 겁니다. 유통해서.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네. 목에서 라디큘로패티 검사가 말초신경 검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테스트가 교수님이 4개를 알려주셨는데, 네. 나머지 잭슨이랑 컴프레션이랑 스펄리는 눌러서 약간 비틀어서 눌러서 검사를 하는 건데 왜 파라미널 디스트랙션 테스트는 목의 신경을 늘려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목의 신경을 눌리는 게 아니고요. 라디큘로패시라고 얘기하는 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인터버테브라 포라민이라고 두 개의 버테브라가 척추뼈가 만나서 구멍을 하나 만드는데 이 구멍으로 신경이 빠져나오는 걸 러브 루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러브 루트가 압박을 받거나 어떤 염증이 생겨서 이 신경 분절이 담당하고 있는 부위에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걸 라디클로페시라고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더 누르게 할 수도 있지만 덜 누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라디클로페시가 있을 때 목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팔이 저리는 증상이 줄어들면 아,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아프게 하는 검사도 유의하지만 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덜 아픈 검사를 하는 게 목에서는 더 유리한 것 같다. 왜냐하면 더 아프게 하게 되면 그 아픈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침 맞고 침 맞아서 아파. 검사해서 아파. 그러면 환자가 집에 갈 때는 더 아파서 가. 그래서 제가 잭슨 컴프레셔 테스트라든지 그냥 그 포라미나 컴프레셔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옛날에는 했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팔이 막 저려지면 야, 내가 검사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자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야. 나 같아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음번에 환자가 왔을 때 그 검사를 또 하려고 하면 전혀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근데 디스트랙션 테스트는 하고 나면 편해. 그럼 다음번에 검사할 때도 그 검사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 힘들어 죽겠는데. 디스트랙션 힘들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목에 대한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그럼 허리 갑시다. 허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허리는 나 허리 한 번도 안 아파봤다 계세요? 그럼 허리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허리를 아프죠. 한 번 아프면 다시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지면서 요통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통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다른 거 치료를 내가 내 몸을 다 해. 하다못해 목도 해 나는. 근데 허리는 못해. 허리는 손이 안 가. 내가 요가 더 연습해서 내가 허리는 스웨이드 침을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허리가 좀 아팠는데 여기서 아프면 고쳐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는 남은 잘 안 믿어요. 못 돼가지고 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난 내가 놓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그 내가 안면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이런 것들은 뭐 저는 뭐 안면 놓는 건 제가 않아요. 근데 허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침을 좀 잘라서 나중에 제가 허리 아프면 좀 치료를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람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오늘 이거 하나를 넣어봤는데 그날 뭘 배워야 될지 미리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허리의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들 이제 나중에 뭐 전방전이증, 측만증, 그다음에 분리증 뭐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다. 그런 것들이 요통을 일으킬 수 있구나. 허리에 어떤 병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티슈들이 주로 요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라디클로패시나 마이올로패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